그러면 이제 그럼 누구로 꾸릴 것이냐?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장관들은 임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왜?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오늘 오후에 말입니다.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먼저 차관부터 임명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차관은 이를테면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 던져놓고 그다음에 차관들 임명해서 일을 해 나가겠다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뭐 거의 내정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김민석 의원. 너무 네. 애정하던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 애정하는- 내각 후보자가 네. 요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신분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 정도는 거의 이제 네. 그 공통 분모 정도로 네.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국무총리는 김민석 최고위원이고 국방부 장관은 안규백 이제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예. 네. 그다음에 외교장관 조현, 문체부 장관 유홍준, 예. 그리고 경기연구원장 출신의 그 브레인이라고 했던 이한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한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적인 아이디어를 모든 것을 다 같이 설계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기본소득부터 네. 해가지고 네. 성남시장 시절부터 네. 이재명 후보의 경제정책 가정교사 뭐 산후조리원 뭐 무슨 네. 교복 뭐 이런 것도 저분 머리에서 나온 건가? 나왔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은 강훈식 의원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뭐 그나마 제가 외교관들 말씀을 들으면 이재명 캠프의 외교 라인이 굉장히 부실하다라고 하는데 뭐 그나마 위성락 정도가 거기서 비교적 가장 엘리트다라고 이제 네. 얘기를 듣고 있는 분이고요. 민정수석은 오광수. 저분 변호사 출신인가요? 그러겠죠. 네.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 네. 출신이고요. 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네. 특검 수사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검찰 출신이고 네. 현재는 옷을 벗었으니까 변호사지만 어쨌든 네.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되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죠. 네. 예, 검찰 출신이고. 그다음에 대변인은 영화 평론을 하다가 뜬금포 국회의원이 된 강유정 씨. 예. 참 희한하죠. 뜬금포 영화평론 하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KBS에 나와가지고 네. 5년까지는 안 미디어 됐지만 비평 같은 미디어 것도 많이 비평을 했었죠. 많이 했었죠. 네, 네. 예. 그다음에 부속실장은 김남준. 저 사람 이제 지역신문 기자였죠. 네. 예, 지역 성남 인맥들이 성남에 들어온 예, 거죠. 성남에 그리고 이제 지역신문 기자였던 김남준 씨가 들어오고 총무비서관의 김현지. 현지. 예. 김현지. 여러분들 김현지. 김현지라는 이름 익숙하십니까? 김현지 씨는 사실은 네. 그동안 계속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고 네. 국회의원에서 있을 때 이제 그 소환장이 들어옵니다. 네. 그 성남 FC 대장동 수사라든지 네.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게 소환장이 들어오니까 네. 그때 보냈던 네.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에게 네.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김현지 메시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많은 국민들이 저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사진 있죠? 아까 저희 전쟁입니다라고 했던 자 소환장 왔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본회의장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지금 조금 저기 더 확대하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통화 목록 이게 국회 사진기자단의 카메라에 잡힌 사진인데요. 저기에 보통 이제 우리가 본인의 핸드폰에 네. 사람 이름을 이제 넣어 놓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현지 국장이라고 돼 있어요. 김현지 국장이니까 저때 당시는 국회에 보좌관인가 비서관으로 들어와 있을 때인데 네네. 김현지 국장은 경기지사 시절의 그 직함일 겁니다. 그렇고 보통 상당히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뭐라고 아니요,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산전수전 다 겪어온 그런 제가 인물입니다. 알기로 저 국장이라는 거는 성남의제 20일 실천협의회 성남의제 20일 거기 사무국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연이에요. 그때구나. 예. 왜냐하면은
이 이재명과 김현지, 아, 맞아. 김현지와 이재명의 인연은 굉장히 2010년 이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998년 김현지는요, 1998년 이재명이 설립한 성남 시민 모임에 합류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30년 가까이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를 해온 인물이에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하나로 저는 저 국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네요. 무슨 경기도의 국장이 아니고 시민단체의 국장, 사무국장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네요. 그리고 네. 역설적으로 그때 시절부터 있는데 네. 보니까 김현지 씨가 네. 그 경기도에서 국장 할 만큼의 예. 그건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그죠? 최측근이긴 하고 네. 뭐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예. 지사와의 그 관계는 국장보다 더 권한이 높았겠지만 직함 공식 직함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 말이 맞겠네요. 그러면 네. 정말로 저 김현지 국장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네. 저 그 자체가 네. 엄청난 거고 성남의제 21 국장 김현지가 이제 청와대 네.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인가요? 네. 그러니까 최측근의 최측근의 핵심으로 핵심으로 이제 가는 들어가게 거고. 되는 겁니다. 사실은 김현지가 있었던 성남의제 21, 성남 아젠다 21이죠. 그러니까 네. 성남의제 아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과거에도 2021년에도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12년 동안 성남에 이 지원금을 18억을 받았습니다. 즉 뭐냐? 이 작은 시민단체에 시에서 18억을 줬다. 그런 라고 의혹 하는 거는 제기가 된 적이 이거는 있었죠. 예, 보통 금액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대단한 지금 인맥으로서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측근 중에서도 핵심 측근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김현지는 이재명 지사가 예.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듬해인 2011년부터 시장에서 퇴임한 2018년까지 성남의제 21의 사무국장을 지냈다. 기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을 지내려면 먼저 그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좀 이런저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김현지 씨가 먼저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요거보다는 더 빠른 시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저희가 국회에서 과거에 예. 성남시 인맥들의 이 이력서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봤더니 제가 지금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 당시로서는 정말 성남시장 이재명 주변에 학교를 제대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김현지가 그나마 비교적 학벌이 괜찮았고 미국 연수를 갔다 왔나? 그거 잘 어학연수 갔다 모르는데. 왔나? 예, 그런 지점이 있어갖고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나마 김현지가 좀 엘리트네라고 이제 얘기했었던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있을 때, 네. 그러니까 뭐 유동규나 유동규가 자기의 측근이다 네. 이라고 했을 때, 측근 되려면은 네.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돼야지 측근이지라고 했는데 그 정진상, 김용은 지금 이제 그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정진상도 풀려났지만 어쨌든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죠. 불구속 상태로. 그래서 활동을 하지 제대로 못하고 네. 유일하게 여전히 남아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김현지 지금 총무비서관 내정자 김현지 보좌관일 텐데 실제로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민주당에서 네. 만사 현통이란 말이 그렇죠. 그거는 진리라고 합니다. 네.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현통. 현통. 모든 것들은 네. 김현지를 통한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고 어쨌든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보다 뭐 직급이 높지는 않잖아요. 국회보다. 네, 네, 그러니까 이름도 부르기는 하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말에 따르면 자기 의원실에 국회 일정 관련 민주당 당내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한다라고 보고를 하면은 해당 의원이 야 그거 저기 대표님 허락 받았어? 대표님 보고했어?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님 없던데요. 뭐냐면 그 현지한테 물어봤어? 현지한테도 얘기해라고 실제로 얘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방금 저 사무국장 김현지 사무국장이 참 출석 요구서 검찰 출석 요구 가지고 전쟁입니다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는 이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이제
심심상인이라고 할까요? 네. 생각이나 사고 방식 어떤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공유하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만사 형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이 김현지 씨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무슨 공식적인 관계를 넘어서 다른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김현지 씨가 고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지를 둘러싸고는 정말 여러 소문들이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김현지 씨가 경찰에 고소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대규모 발생하기도 했어요. 지난 대선 예. 즈음입니다. 예. 한 명이 빠진 배소연도 있잖아요. 배소연. 네. 배소연은 아마 부속실로 들어가야 될까요? 배소연이 이제 재산이 많은 배소연이죠. 네, 예. 근데 네. 이제 뭐 재판을 받고 법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맞죠. 그러니까 영부인이 부속실인 거죠, 보통. 그렇죠. 예. 부속실로 그럼 들어가게 되나?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진짜 참 한편의 드라마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일부 중앙일보인가 일부는 뭐 소년공 대통령 되다 이렇게 해놨던데 네. 성남 2010년에 네. 정말 한 변호사가 성남에서 시장에 당선이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시장에 재선이 되고 네. 근데 시장 재선 끝나갈 무렵에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민주당 경선에 나오고 네. 경기지사가 되고 예. 진짜 대통령 후보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긴 여정에 김현지 씨가 처음부터 같이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야.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김현지, 배소연, 정진상, 그다음에 김용까지도. 김광진 씨였나요? 누구였죠? 김광진. 이한주? 아니요. 그 언론 아까 저 인물 한번 사진 다시 보여주시죠. 저런 분들 왜 김남준. 김남준 씨 같은 예. 경우를 보면은 실제로는 정말 성남 인맥을 그러네. 다. 경기도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맞아요. 계속 같이 끌고 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 ISTJ 네? 뭐 무슨 뭐 요새 유행하는 MBTI? MBTI 있잖아요. INST 뭐 하여튼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거예요? 굉장히 소심하고 예. 전략적이고 어. 청렴한 뭐 이런 사람으로 나온대요. 소심하대요? 저 MBTI를 몰라가지고 잘 모르. 네. ISTJ 한번 쳐볼게요. 이런 그리고 건 챗GPT는 모르는데. B형이고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저 사람의 폭이 넓지 않고 사람을 많이 필요해서 최근에 정말 이재명을 만나보니 너무 좋더라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전략적으로 많이 만나지만 ISTJ랍니다. ISTJ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기억하며 일처리에 있어서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다. 강한 집중력과 현실 감각을 지녔으며 조직적이고 침착하다.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또는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좋은 건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원래 저 이 MBTI 분석하면 다 좋게 나와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속을 어느 정도 터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너 서클, 이너 그룹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작게 오래 지금 가져온 편이잖아요. 즉 저기서도 보시면 이한주, 그 다음에 김현지, 김남준, 아마 오강수. 저는 아마 요 정도가 아닐까라고 그리고 지금 생각을 안 나와 합니다. 있지만은 네. 이른바 7인회라고 하는 네. 그 정성호 의원. 네, 그것도 네. 일부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저 인선 자체를 네. 정성호 의원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워낙 가깝게 그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네. 지냈기 때문에 네. 진짜 원조 친명 네. 그룹에 있고 그렇게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김민석 네.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 되고 난 다음에 이례적이었어요. 저 그다음에 기억하시죠? 친해졌죠. 예, 그러니까 네. 최고위원도 못 될 뻔했어요. 네. 최고위원도 저기 겨우겨우 될 뻔했는데 그 라방인가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자기 마음은 김민석에 있다 딱 찍어줬잖아요. 네. 네. 그런 다음에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일까? 김민석 의원과 이재명은 왜냐면은 전 지금 총리로 됐는데 조금 그 관계 이번 대선 앞두고 김민석 의원이 네. 책을 낸 게 있어요. 이재명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게 충성 맹세잖아요. 네. 네. 자기가 이재명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네. 내가 이재명에 관한 책을 낼 정도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총리가 돼가지고 정말 그럼 말 잘 듣는 총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총리는 뭐 말 잘 들어야죠.
대통령.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불과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앞두고 예. 책임 총리제 해야 된다 그러고 민주당은 총리는 뭐 저기 국회에서 임명해야 된다 그러고 개헌해야 되고 그런 얘기들 막 나왔는데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네요. 그거는 이제 네가 지켜야 되는 거고 내가 제왕- 대통령 되면 다르다 하는 게 모든 대통령의 마음 아니에요? 그 제왕적 대통령으로 다시 가버리는 건가요? 에이, 그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뭐 보수 뭐 누구를 막론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말은 후보일 때 하는 거고 대통령이 되면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은 뭐 무슨 총리와 무슨 뭐 책임을 다 나누고 했습니까? 아니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게 비상계엄 이후로 네.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됐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아까 그 저기 재판 개송되어야 한다는 네. 그 설문조사 네. 거기에서 투표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도 네. 개헌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개헌하라는 의견이 높게 나오고요. 그것도 41.7%는 그 저기 내년 지방 36.7%는 내년 지방 선거 때 개헌하자 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다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 재판 진행해야 다음에 개헌에 관해서도 물었는데 상당 부분도 개헌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이 국민의 오늘의 뜻. 이 국민의 뜻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도 여기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저희 궁금증은 네. 저는 막 유시민 씨가 뭔가 뭐 한 자리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유시민 씨 이름은 안 나오나요? 아직 못 들어봤고요. 네. 제가 게시물에서 본 거는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혹시 이번에 뭐 유시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오히려 친명 커뮤니티 내에서 좀 약간 좀 구설수 올랐던데 이재명 정부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또 그걸 했대요. 앞으로 뭐 됐지만 뭐 쉽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런 말 하냐 네. 하면서 뒤에 혹시 당신은 제2의 신평? 그러니까 판사 출신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SNS를 통해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 가깝다고 했던 사람들도 있다가 네. 좀 이제 멀어졌다 이랬던 사람들도 있다가 해서 예. 일종의 커멘테이터 그룹으로 예. 이렇게 가까운지 뭔지 참 그렇죠. 판단하기 힘든 그렇죠. 어떤 그런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 거 아닌가. 지나고 보면 말입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발동한 순간 정말 이제 보수가 어려운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는데 참 그 전에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